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회장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 다가옵니다.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되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만 제가 간추려가지고 이야기 들려드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서 하루를 한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천 회장 목소리 자주 들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뭐 신랑 목소리보다도 천 회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다,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야 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듣고 댓글로 인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도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면은 저 또한 참고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요즘 많이 지지부진하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다들 좀 많이 맥이 빠져 있고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재미없지 솔직히. 이게 뭔가 좀 올라가 줘야지만 좀 신바람도 나는데 신바람이 안 나. 계속 떨어지고 횡보하고 또 올렸다가 빠지고 내렸다가 또 올리고,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겪어본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뭐 쌀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그냥 모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꽤 있는데,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본인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정답이 뭐 있습니까? 정답이란 건 없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원칙대로만 하면 돼. 자기 원칙대로, 응? 자기 뚜렷한 소신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 개미들 다 울고 있다고 난리인데,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할 것 없이 울고 있대요. 근데 뭐 이 개미들만 홀로 남았다네. 홀로 살아남았다. 도대체 어떤 개미야? 뭐 중학개미야? 중학개미? 응? 다시 훈풍 불고 있다, 중국 증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3월 급락해가지고 홍콩 증시 다시 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계속 지금 뭐 저점 매수해가지고 좀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3월에 급락했던 그 홍콩 증시에 대거 우리 투자했던 중학 개미들 현재 뭐 쏠쏠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보는 것 같습니다. 중학 개미. 야, 이제 중학 개미까지 등장했어요. 서학 개미가 아니고. 홍콩의 그 증시 반등과 중국의 봉쇄 해제 효과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토업계에서도 5월 들어서 중학기미들이 투자한 홍콩 증시 기업의 이제 주가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 그런데 5월 들어서 홍콩의 항생지수가 지난 3월 15일 기록했던 저점 18,235, 야, 18,230까지 들었어요. 19,000이 깨졌다고 할 때 그때가 아주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5% 이상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홍콩 3월에 그 홍콩 증시의 그 급락세에 올라탔던 우리 중학개미들, 순매수액 중에 93% 이상을 차지했던 ETF,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 ETF인데, 이거의 경우에 봤을 때 저점 대비했을 때 벌써 20%나 올랐어. 20%. 그래서 역시 바닥치고 막 버벅거릴 때 이때 들어가야 한다는구나. 이거를 또 이제 학습 효과를 또 제대로 느끼는 겁니다. 홍콩의 그 증시의 주요 기업의 이제 주가도 반등을 한다고 합니다. 반등을 했고, 우선에 그 홍콩 증시에 상장된 그 전자상거래 업체죠. 기업 알리바바, 뭐 징둥닷컴 이런 게 있어요. 알리바바, 징둥닷컴. 근데 이거 주가들이 각각 저점 대비했을 때 30%, 뭐 38% 이상 상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리바바도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홍콩 증시 내 그 전기차주로 분류된 게 또 있어. BYD인데 비아디라고 하죠. 그 니오 이런 기업들도 벌써 72%, 40% 이상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막 떡락할 때, 막 엄청 떨어졌을 때, 이때 막 줍줍하신 분들은 벌써 72%나 이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바닥은 몰라. 누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계속 떨어질 때보다 이제 분할 매수했겠죠. 그래서 중학개미들이 지난 3월 홍콩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거 저점 매수에 나선 바 있는데, 이렇게 항생지수가 폭락했던 지난 3월 1일에서 18일 중학개미 순매수 결제액이 한 1억 7,297만 달러 됩니다. 1억 7,297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 4월에서 한 5월 정도 그 홍콩 증시의 그 순매수 결제액을 합한 것보다도 4배 이상 많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배 이상 많다. 그래서 홍콩 항생지수가 지난 3월 15일이죠. 3월 15일 날 저점 딱 찍고
결제액은 그 매수 시점으로부터 2, 3일 뒤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중학개미 대부분이 급락 과정에서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 요즘은 거의 고점보다는 저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이제 단기적으로 상하이 이제 봉쇄 해제에 나서면서 이제 홍콩 증시가 더 주목을 받고 있던데, 경제 활동이 이제 사실상 불가능했던 그 상하이 봉쇄, 이게 이제 해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겠죠. 개선이 되고 주가도 오를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대감 덕분이야. 기대감. 오를 것이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제 막 풍부한 거야, 지금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그 중국 기업의 주식을 거래를 해요. 응? 그 상하이 거래소는 외국인의 그 직접 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어. 제한이 있고, 홍콩 거래소를 거쳐야지만이 매수와 매도가 가능합니다. 홍콩 거래소를 거쳐야 한다. 지난 1일이죠. 상하이시는 고위험, 중위험 구역 또는 그 통제, 관리 통제 구역으로 이제 그렇게 지정된 곳을 제외를 하고요. 주민들의 주거단지 출입 제약이 이제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일반 자동차, 오토바이 운행도 다시 허용이 됐고, 택시하고 공유 차량 영업도 현재 재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콩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요. 홍콩 중학개미들이 이제 저점 매수 전략은 이미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금투 그 분석해 보니까 상하이 그 실물 경제 활동이 6월 중순 이후로 코로나19 그 락다운 이전에 70에서 한 80% 정도 수준까지 빠르게 이제 회복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상하이 봉쇄로 충격을 받았던 그 저장성을 포함해서 그 세계 지역의 합계 그 GDP 수출 항만 비중은 중국 전체에서 각각 20에서 36%, 30% 수준이고요. 상하이 그 봉쇄 해제만으로 중국 경기에 숨이 트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 현재 그 중국 주가하고 밸류에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 경로와 정책 방향성 때문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향후에 그 정책 방향성을 고려할 때 그 중국 본토랑 그 홍콩 증시 모두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충분해요. 그 하반기 반등을 통한 주가 상승도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가 봐요. 좋게 보는가 봐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상하이 그 봉쇄가 그 중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가장 많이 끌어내린던 요소였어요. 그래서 상하이 봉쇄가 해제됐고요. 이와 비슷한 리오프닝 호재가 더 나온다면은 하반기에 또 증시 반등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그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아문디라고 있는데, 아문디 참 이름도 특이하죠. 그래서 중국 기업의 주가가 이제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 아문디에서는 그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을 가장 큰 호재로 지목을 하면서 뭐 이미 소비재, 산업재, 헬스케어 이런 관련 업종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단 중국 기술주의 경우에는 정부 규제에 의해서 수익이 감소될 수 있다. 기술주들은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도 그 아문디 CIO가 중국과 관련된 호재는 언제 일어날 것인지 중요하지 과연 일어날 것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는 않다. 당장 중국과 홍콩 증시 주식들이 위험해 보일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가치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서 중국의 소비 수요 반등에 대한 의구심은 좀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상하이 봉쇄 해제 이후에 이연수가 폭발하면서 이제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물가가 높아가지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 4월에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지난해 10월 정점을 찍은 후에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높다. 여전히 높다.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소비 경기는 약간 단기 반등 후에 그 지속력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중국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던데 저는 그렇게 중국 투자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잠깐 들어가서 한번 샘플링으로 한번 테스트 차원에서 한번 잠깐 투자하고 잠깐 수익 나면 팔고 나오는데, 가능한 여러분들은 뭐 중국 투자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사들 보니까 또 바람을 넣고 있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중학개미들 또 몰려든다. 몰려든다 할 정도면은 벌써 또 고점이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중국 증시 뭐 살펴볼 필요성은 있지만은 항상 조심하시길 바래요. 투자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